안녕하세요. 음악 칼럼니스트 손민수입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나누리 씨를 모시고 5월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나누리입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지금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5월 어린이날을 맞아서 5월 4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슈만 어린이 정경 앨범을 앞두고 연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5월 그 어린이날을 맞아서 살롱 콘서트를 하시는데 네. 이 공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연은 조금 급작스럽게 잡힌 공연이긴 한데요. 온앤오프라인이라는 음악 플랫폼을 통해서 저에게 제의가 들어온 공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공연에서 소외계층 또는 조금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온앤오프라인이라는 플랫폼이 많이 연주 자리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한 뿐만 아니라 저도 5월 제 앨범이 슈만 어린이 정경이었기 때문에 함께 급하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앨범을 또 발매하신다고 네. 말씀을 하셨고 그게 또 어린이 정경인데 네. 이 어린이와 관련이 많은데 혹시 어린이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 조카나 아이 혹시가 결혼을 하셨으면 아이가 있으신다던가? 제가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린이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았고요. 저는 사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또 어린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린 아이들은 많이 울어서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하지만 어린이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동심으로 또 음악적인 부분에도 자극을 많이 받을 만큼 어린이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슈만 어린이 정경을 앨범으로 또 발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또 그 발매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연주회를 특별히 슈만의 어린이 정경으로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5월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5월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곡들에서 또 더 엘리제를 위하여라든지 클래식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가벼운 곡들, 가볍지만 명곡인 곡들을 연주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저는 슈만 어린이 정경을 선택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 어린이들을 단순히 어른보다 좀 미숙한 또 어린이라는 타이틀을 붙임으로써 어른과 나누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동심, 같은 정서, 같은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한 존재들로 저는 보고 또 그래서 슈만이 굉장히 어린이들을 사랑했던 작곡가예요. 그래서 슈만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는, 회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슈만 어린이 정경을 작곡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되짚어 보고자 치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던 그런 연주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 사실 이 어린이 정경은 과거를 회상하는 성인들을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본인의 또 과거의 추억도 작곡가가 생각을 해서 만든 곡인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소년 앨범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혼자 음악회를 콘서트를 보러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점을 고려해서 아이와 또 부모님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같은 정서를 좀 나눌 수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슈만 어린이 정경하면 한 번쯤은 꼭 좀 들어보고 싶은 또 전 시리즈 13번까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 곡이 아닌가 싶어요. 클래식 매니아들에게도 또 클래식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우리 아이에게 이 곡은 들려주고 싶다라고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슈만 그 어린이 정경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네네. 1번 곡하고 저는 마지막 곡인 코랄 13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시인은 말한다. 시인은 말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두 곡을 뭐 가끔 연주도 하고 즐겨 듣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시다면 그 중에 어떠한 곡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1번과 13번도 좋아하는데 저는
7번을 되게 좋아합니다. 7번이면은 7번이면은 트로이 메라이죠. 네. 혹시 괜찮으시면은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럼요. 트로이 메라이 꿈입니다. 트로이 메라이 트라움, 독일어로는 트라움 공상, 환상, 혹은 네, 그 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트로이 메라이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예,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띄우시고. 브라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연주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슈만 트로이 메라이는 조금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트로이 메라이를 잘 알고 있고 또 굉장히 대중적인 곡으로 또 유명한 곡인데요. 사실 이 호로비츠의 80년 만에 고국당의 귀향에서 처음 연주한 곡이기도 하고 또 슈만을 알다 보니까 슈만이 굉장히 정신병을 앓던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 남긴 어린 시절에 대한 좀 동경이랄까? 네,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슈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요. 사실 좋아하는 작곡가들을 몇 명을 네.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네. 슈만이 있고 사실 심지어 제 핸드폰 벨소리도 슈만 심포니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이 슈만 어린이 전경을 가지고 지금 앨범을 만드신다고 네네. 하셨죠? 네. 이미 준비가 되신 건가요? 이미 녹음 이제 중이신 건가요? 녹음이 완료됐습니다. 아. 네, 이제 앨범이 차트에 올라가려면 한 2달 전에는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5월 앨범은 3월에 끝냈고요. 예. 이제 7월 앨범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앨범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제 음원이 이제 앨범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2월부터 2월, 3월 또 계속 월마다 10곡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아니스트 또 연주자들, 많은 음악가들 중에서 월마다 10곡씩 친다는 이런 챌린지, 도전이라면 도전인 이런 좀 행보를 아직까지는
잡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좀 그 첫 스타트를 끊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제 그것을 하는 이유와 의미 또 이제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우선은 뭐 레퍼토리 확장도 있겠고 클래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음악으로 좀 더 앨범 차트로 좀 더 문화 공연으로 또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릴 때서부터 지금 피아노를 계속 치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피아노 조기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피아노 또 발레 또 바이올린 또 클래식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조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평가는 익히 많은 부분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또 국제 콩쿠르 수상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런 과정들인데요. 사실 이런 조기 교육이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이가 뭐 더 어리고 더 영재 교육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음악을 폭넓게 이해하면서 그것을 과정을 즐기는 음악 조기 교육을 이제는 시작하면 어떨까. 그래서 1%만이 연주를 하고 또 콩쿠르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밖에도 굉장히 연주력이 있는 연주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1%가 이제 수상을 해서 다들 이제 그 연주를 보고 또 한번 이제 보고 나서 또 씻고 이런 열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또 클래식을 계속 사랑하는 이런 팬분들과 청중들, 관중들이 이런 콩쿠르나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물론 이제 콩쿠르 하신 분들의 연주도 가지만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연주를 많이 관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또 음악을 하신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제 음악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오보에 어머니는 작곡으로 같은 대학에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피아노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거는 부모님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각자 자기가 해 나가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재능이라는 부분과 또 음악 세계를 이해하는 부분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공부를 하는 과정을 좀 얼핏 보면은 뭐 예원학교, 서울예고, 뭐 한예종, 뭐 모차르테움까지 이렇게 유학까지 가면서 그 공부를 계속 해오셨는데 그 공부 중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 피아노는 내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피아노는 나에게 어떤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모두 다 연주자들이 이제 질문을 받는 입장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찰하는 시간이 나름대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성이다. 또는 분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저의 분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재능보다는 적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피아노입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처음 질문해 주신 이제 정규 과정, 학과 과정은 사실 저는 예원, 서울예고, 한예종까지 하고 도독해서 이제 모차르테움 수련을 그 전에 이제 했던 거고요. 이제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 나이에 원래는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와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저는 좀 또 운이 좋아서 먼저 연주자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하게 돼서 또 세워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언제나 항상 부족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조금 학위를 다 끝내고 왔었다면 자신만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 연주에는 항상 미흡함과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인데 연주와 학업을 계속 병행한다는 게 많은 연주자들이 사실 원하는 바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 선생님이랑 슈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눴었고 그랬는데 혹시 슈만 외에 또 다른 좋아하는 작곡가나 뭐 있으시면 혹시 연주도 가능하시면 저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클래식 작곡가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현대 작곡가도 좋아하지만 현대 작곡가는 조금 제가 조금 편협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클래식 고전 낭만주의 작곡가는 정말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차르트랑 쇼팽을 정말 좋아하고요. 라흐마니노프도 너무 좋고 차이콥스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지만 우선 이제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을 만한 쇼팽의 녹턴 오피 9의 2번을 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 주셔서 네. 좀 회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선생님의 네. 그 일정이라던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공부가 조금 늦어진 만큼
또 아주 정직하게 공부를 유럽권에서 이어나가면서 한국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매거진으로도 소통을 하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방송이나 뭐 앨범, 연주, 그리고 다양한 공연 기획 등을 통해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앨범을 10곡씩 한다는 거는 저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 이름을 걸고 한다? 네,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저의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또 사랑하지 않더라도 듣고 그냥 흘려버리더라도 소통해주시고 많이 틀어놔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래식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피아니스트 나누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5월 공연을 앞두고 있는 피아니스트 나누리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